안녕하세요. 탑팀자력가 박정원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깨 다발성 석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석회가 크게 있을 경우에 보통 수술을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렇게 다발성으로 석회가 있는 경우에도 비수술적으로 하나하나 흡인해서 해결하고 있는데, 그 케이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 오셨는데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고, 병원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조그마한 석회들이 한 대여섯 개가 한꺼번에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수술을 MRI까지 찍고 추천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동영상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먼저 플레이를 할게요. 보시면 지금 바늘이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초음파를 보면서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고 여러 군데, 한 대여섯 군데까지 이렇게 석회가 분포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얗게 안에 분필하고 치약 사이 중간 정도의 성상을 가진 석회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3번의 시술을 통해 가지고 이 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석회를 전부 다 제거해냈고, 그 이후에 몇 번의 어깨 힘줄 재생 주사 치료를 통해서 해결을 해냈는데요. 이쪽 아래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지금 이건 왼쪽은 초음파 사진인데요. 보시면 바늘이 들어가서 지금 석회를 뚫고 들어가는데, 석회가 굉장히 단단해가지고요. 좀 이례적으로 좀 큰 바늘을 썼습니다. 저는 원래 큰 바늘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면 큰 바늘을 사용하게 되면 주변 조직도 손상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바늘을 사용하는데, 이분은 워낙 사이즈가 컸기 때문에 주사기 시린지 사이즈나 바늘도 모두 큰 걸 써서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보시면 시술 전에 어깨 방사선 사진에 보면 한 4-5개가 이렇게 보였던 사진이 시술 2-3일 후에 지금 오른쪽처럼 거의 다 사라진 소견을 보였고요. 또 다른 방향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15mm, 10mm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개로 보이시죠? 최소 3개 이상으로 보이는데 실제 초음파상으로 5-6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시술 후에 사라진 소견, 이것도 다른 방향에서 어깨 앞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석회가 사라진 소견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서 제거되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지셨다고, 그러고 이제 어깨는 치료가 완료되고 또 다른데 뭐 팔꿈치, 무릎 이런 데 아프다고 계속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인데 너무너무 만족해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이 케이스를 나누고요. 석회성 거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석회는 보통 저절로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그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이 15년이고요. 환자는 아픈데 참으라 하는 거는 보통 한 5-6년째 아픈데 10년 동안 참으라는 말이니까 답답한 이야기죠. 아니면 수술해라. 이런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수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좀 주지하고 계시다가 본인의 주변에 비수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고통을 참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석회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들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의사들이 해결하면 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석회는 처음 생길 때부터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녹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아프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최근에 안 아팠는데 왜 갑자기 아프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석회는 보통 3년에서 5년 후에 아프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다쳤던 흔적들이 보통 생기거나 아니면 젊은 분들이 누적된 것들이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상은 이렇게 솜사탕에다가 치약 형태다가 분필처럼 좀 단단해지고 계속 탈수가 일어나면서 단단한 돌이 되는데, 이 치약하고 분필, 특히 치약 상기일 때가 가장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이 아프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단계들은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너무 30살 미만의 젊은 사람이 석회가 있다 하면 그건 체질적인 것이고요. 보통 40대 후반이나 50대에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변화가 누적돼서 생기는 것들은 이제 손상에 의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림에 보셨던 유도 니들링은 단연간에 이제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이 그림도 한번 보시면, 이 영상도 보시면 제가 지금 넣어가지고 석회를 좀 이렇게 작업 뽑아놨는데 이렇게 연기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바늘을 이용해서 미세하게 해야 되고요. 혹시나 주변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에 준해서 아주 신중하고 단연간 경험 있는 의사가 하지 않으면 오히려 통증을 더 일으킬 수도 있고 잘 낫지 않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를 만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것들 그림 보시면 2회 시술 후에 이렇게 다 사라졌고요. 또 여기도 보면 3회 시술 후에 이렇게 15mm짜리 사라졌고요. 여기도 16mm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라졌고, 여기도 1.3mm, 13mm에 해당하는 것도 사라졌고, 이것도 또 다른 영상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물로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석회를 제거해내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제가 특허냈던 바늘, 지금 재활학과 학회 국제학회지에 특허를 냈던 바늘인데요. 뭐 이런 특수 바늘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초음파상에 보였던 15mm짜리 석회를 이렇게 2회 시술 후에 다 제거해냈고요. 이것도 보시면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14.6mm짜리 석회를 제거해낸 영상입니다. 이것도 7mm짜리 석회가 제거된 영상이고요. 이것도 13mm짜리 제거된 영상. 그리고 심지어 어깨뿐만 아니라 팔꿈치에도 있었던 석회를 한두 번 시술에 의해서 이렇게 제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꼭 수술이 아니라 비수술적으로 가능한 부분 내에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입니다. 제가 저술했던 비수술적 재활학의 답하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지금까지 탑팀 재활학과 박정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